지금 국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란 쉽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상황에서 특히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잘 추진해야 될 때이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의 내용이고 어떤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좀 이해가 간다. 근데 법 왜곡죄라는 것은 저쪽에서 훨씬 더 심한 저항을 하던데 이게 만약에 입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정구는 변호사가 법 왜곡죄를 독일 사례와 비교해서 잘 연구하셨다면서요. 네. 아니 이게 저도 맨 처음에 법 왜곡죄라고 하면은 솔직히 법조인 입장에서는 일단 왜곡이 정의가 뭘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해서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나왔던 변호사님께서 법 개정안 한번 찾아보시고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고언을 해줘서 저도 한번 개정안을 못 봤기 때문에 보고하겠다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명확하더라고요. 명확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네. 이것저것 이제 나름 형사소송법을 전공하고 있고 교수단 입장에서 있고 그냥 그 개정안 보고 얘기하면 조금 뭐가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독일과 스페인에서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였고 선례가 있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법학의 대부분이 이제 독일에서 발생한 거를 일본 거쳐서 수입한 게 제일 많거든요. 물론 상법 부분이야 미국에서 갖고 왔지. 그래서 독일에서 되고 있는 거면 사실 우리 이렇게 복붙 많이 해왔는데 이거 복붙 하는 게 뭔 잘못이지?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가면은 이거를 원문이랑 해석한 게 다 있더라고요. 저희가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해석안을 봤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거기서는 구성 요건 이거에 해당하면 처벌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독일은 법 왜곡이라고 돼 있어서 오히려 제가 맨 처음에 명확하지가 않아. 오히려 이거 왜곡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얼마큼 해야 왜곡이고 어느 정도 해야 왜곡인지 어려운데 우리 당이 이번에 냈던 개정안을 보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뭔데 알려줘봐 빨리. 전사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독일 형법에 뭐 그거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데. 준비하는 사이 독일 형법에 관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법률 왜곡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관,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법관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여기가 중요한 건데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건데 아까 말해준 것처럼 그냥 법률을 왜곡한 경우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왜곡했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지금 법사위에 지금 전체회의를 통과한 그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그 케이스들이 열거가 돼 있죠. 일단 대상을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재판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을 했고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범이어야 되니까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밝혔고요. 대상에 대해서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형법에 없는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1.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렇죠. 두 번째로 적용해야 함이 분명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수사 등을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직무 수행을 유기한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실관계 왜곡이 어디까지 처벌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법령을 이거 과실범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면 법령 해석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항상 복붙에 맞지 않던 독일 형법보다 더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법학 쪽에서 있을 건데 지금 당장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위헌이 나오거나 이럴 정도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억울하게 재판 가서 무죄 받는 사람은 종종 눈에 띄는데 그럼 억울하게 기소를 했거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는 문제에서 그 본원적인 시작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판검사라는 데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응당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름이 왜곡이라는 표현이 약간 불편하게 들려서 그런 거지 그런 죄를 벌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위례 신도시의 윗 어르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속 취소를 이상하게 그렇죠. 해석을 해서 네. 사람을 풀어주거나 연호술 파티나 이렇게 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하거나를 딱 조항을 보면 요게 요 타겟팅이구나 저게 저 타겟팅이나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모 검사가 그 국정감사인가 청문회 나와서
책임지실 겁니까? 막 이랬잖아요. 오. 그 입법하면은 사실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사실 검사님들은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책임진 전례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 하자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검사징계법 바꾸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파면 조항을 두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위를 보장해 놨더니 나 독립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것도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도 그럼 어디까지가 내 마음대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무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독재 시절에 검사나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 장치가 오히려 이들의 기득권이나 카르텔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는 그러면 어떤 법률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해도 그러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변호사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의 견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게 법률 조항으로 처벌 조항이 들어가는 법 왜곡죄가 맞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견제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느냐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기 어려우니 그럼 법 왜곡죄라고 하는 명확한 처벌 조항을 처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른 수단이 없다 그러면 법 왜곡죄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진짜 그러면 판사들이 모든 법률 조항이 다 명확한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적용하는 것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조항 가지고 이게 애매모호해 아무나 막 다 처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건 반대 논리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법 왜곡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터부시하거나 막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응을 보면은 그거 하고 나면은 판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만약에 법률 조항을 자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너 법 왜곡했지 이렇게 하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 반대편에서.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건 내가 볼 때 너무 에이, 약간 좀 논문 오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논문 쓰시는 교수님들 다 독일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형법에 처벌하는 범죄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왜 그럼 이런 법을 판검사들을 상대로 만들어야 되냐 기존에 수사가 잘못됐다 재판이 잘못됐다 했을 때 구제의 방법이라는 게 검사나 판사가 직권을 남용했어요. 직무를 유기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처벌례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엄밀하게 더 엄정하게 처벌하자. 이런 의미에서 조항을 신설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견제안들이나 기존에 있던 견제안들은 잘못했을 때 재심할 수 있다. 사실 피해자들이 재심을 당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한 사람들에 대한 견제구는 없어요. 맞아, 그렇네. 네. 그리고 그 한 사람들에 대한 견제안은 사실 지금 나오는 뭐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듣자 이런 것들이 있지 사후적 견제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처벌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 왜곡죄를 어기면은 무슨 처벌이 돼요? 이제 징역형도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보니까 강력해요. 네. 이하의 징역. 아니 17년이 아니고 네. 지금 제가 법사위에서 지금 수정 원래 김용민 안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폐기를 하고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법사위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이게 보면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이하라는 게 아까 1년에서 5년 구간이 독일 형법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보다 세게 지금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내용은 많이 아시지만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뭔가 이제 민주 진영에 뭔가 의견을 내시고자 하는 그 판사 출신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위헌 우려를 지금 여전히 좀 제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글을 나름의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글을 쓰고 싶은데 여기를 글을 썼다간 다시기는 법조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글로 박제는 못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위헌 심판을 제청을 할 거고 그게 아니어도 헌법소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헌법재판소로 간다는 게 거의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거기 갔을 때 잘 싸우기 위해서는 미리 잘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언을 한다고 해서 너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하시는 그건 건 아닐 것 아닙니다. 같고 예. 좀 사실
그 영장전담재판부에서도 그 김기현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통신영장에 대해서 빠져 있고 이런 약간의 그 루프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할 전속 관할에 대해서 막 그 담당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데 전속과 결정할 수 있다가 또 상충하잖아요. 이런 약간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법안 문구에. 예, 네. 법안 문구에 이제 이게 일반인 분들께서는 그거 그냥 이렇게 가르마 타고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이제 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저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겠는데 이거 헌법재판소 가서 이거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오면 이거랑 본류랑 관계없는 부분이 헌법 불합치 나왔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또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헌법 불합치다 이거 잘못된 법이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라는 걱정이 들다 보니까 고언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다듬을 부분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 통과가 본회의 가면서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법조인들의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할까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안에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게 정무선 변호사 생각은 뭐 비판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법원의 입장은 아니 우리 판사를 선정을 하는 건데 이미 뽑혀져 있는 법관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이제 너네가 그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참여하는 거는 약간 심판이 플레이어로 뛰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그 논거는 이제 이거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건데 이거를 헌법재판소 관련자가 선출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법무부는 너네가 소추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검찰청을 들고 있는 부서인데 너네가 여기에 그 법관을 선택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인데 이게 그냥 들으면 오 그럴듯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특검 추천할 때 특검도 플레이어잖아요. 법원이 관여를 했죠. 법원도 그때 제3자 추천이나 이런 거 됐고 네. 수많은 부분에서 법관 인사를 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 인사위원회도 외부 위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게 또 법관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 소지는 많이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조금 공격을 위한 공격의 느낌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약간의 정합성이나 오류가 살짝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상대편의 비판이니까 이것은 적의 공격 이러면서 귀를 닫을 게 아니라 조금 수정을 가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되치기 당할 우려가 있다. 이게 제일 큰 우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거나 헌법 소원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 위헌인데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동안의 재판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야.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무기징역 없어 다시 해 재판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찌됐든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강한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법부가 자기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 권한들을 갖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추진했을 때 조직적인 저항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구성할 때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그 9명에 법무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판사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탁 하고 떠오른 게 뭐냐면 판사회의에서 추천 안 하고 버텨.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기껏 제도 잘 만들어 놓으면 추천 안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은 구성을 못해. 판사회의는 그 개의 요건이 재적용 과반 출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꾸려진다고 치면은 그 판사들 소속 판사들의 절반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죠. 판사회에서 네. 시간을 지체하면서 질질질 끌어버리면은 법은 통과가 됐는데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못 되면 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가서 족쇄가 돼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키울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국민들이 사실은 더 깊이 알 필요가 없고 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윤건이가 안 풀려나면 되는 거야. 네. 그런 방법을 우리 진영에 있는 모든 법학자들, 변호사들, 교수들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위헌적인 시비가 없게 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민주당 법사위 안이 쉽게 얘기해서 순정이 아니에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구멍을 메워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대로 통과될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이 법안이 그 헌법재판소로 들려가진다는 거는 전제사실로 그리고 수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를 해놓고 거기 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렇게 우여곡절해서 엄청난 정치력을 소모를 해서 이렇게 내란 재판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거기에 뽑힌 분이 제2의 지기현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공수처 봐요. 패스트트랙인가 그 뭐 빠루 막 네. 들고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까지 좀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 두 배수 추천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그 모든 그런 임명하는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것 자체는 형식적 요건인데 여하간 거두절미하고 네. 정말 위헌 소지 없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들 네. 일주일 안에 추천 안 하면 다 판사복 벗으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좀 강력한 조항을 넣어요. 그렇게 네. 디테일한 규정을 넣어야 되고요. 넣어야죠. 비판을 좀 빠르게 수용하셔서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이게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안으로 가져가서 그 튼튼한 법안을 들고 가서 싸우자라는 취지이기 그쵸.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오늘 경향하고 한겨레에서도 지적했지만 입법 졸속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사위 전체를 통과했어. 근데 다시 이걸 논의하는 의총을 또 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법사위를 통과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보완 장치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권 추천이나 이런 것들 다 빼버렸으니까 고민 끝에 내놓은 아니긴 하고 또 그래서 법사위 전체까지 통과가 됐지만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다시 또 의총을 연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여당 내의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논의가 충분히 그러니까 성숙이 될 때까지 좀 지고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법사위 통과하고 일사천리로 그냥 쫙 가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난 다음에 해놓고 난 다음에 멈칫한다는 거지. 거기서 그걸 바깥에서 볼 때는 아 이거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들을 낳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40%대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제가 나를 야단을 쳐? 정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실력은 입법입니다. 아니,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냐가 바쁘고 뭐 이제 다른 더 큰 정치적 꿈을 꾸시냐가 바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입법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이번 입법은 정말 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하는 진짜 그러니까. 몇 개의 법안에서 정말 큰 승부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모든 공력을 들이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사실 같이 정합되기가 어렵지만 빠르게 정확한 게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 실력을 좀 더 잘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빠바정 빠르고 바르고 정확하게 갑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빠바정으로 네. 이게 욕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네, 이게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욕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법조인 애들이 맨날 그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오히려 우리 편 쪽에서의 아픔이 있고 네. 또 법 쪽에는 이제 99%가 반대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티끌 같은 것만 갖고 와도 야 너는 이거 왜 못 말하냐? 오래 살 거예요. 뭐 하냐? 이렇게. 그 욕을 다 저는 양쪽으로- 정치를 하지 않거든요. 왜 제 개인 SNS에 와갖고 욕을 하는지 그래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건 그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지만 정청래 대표가 연내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단 재판부 관련되는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럼 법사위가 논의를 해요. 그럼 법사위는 어떻게 해서든 당 대표가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움직여. 근데 지금 법사위는 당 대표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해. 그렇게 하는데 당내에서도 다 공감대가 아직 덜 이루어졌어. 법 쪽이나 이런 데서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 막 이렇게 의견을 얘기해. 근데 자꾸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TX에 한번 타면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부산까지. 근데 태우기 전에 논의 딱 하고 난 다음에 태우면 그냥 가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태우고 난 다음에 자꾸 중간에서 멈추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정청래 대표 리더십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는 너무 앞서서 막 세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 자제하고요. 법사위에서 막 태워서 가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워워워 한 다음에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논의한 다음에 태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태우면 신속하게 확 가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뭔가가 안 맞고 막 우당탕탕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불안함을 낳는다는 거지.